병 치료를 위해 추가적인 레주원 거리를 걷고 있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뒤따라오며 가속을 높이는 한 여성의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잠깐 즐거운 시간 가지실래요? 좋은 장소를 알고 있어요. 동의하시면 저를 따라오세요. 말을 마친 여성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파란색 혼다 비전 오토바이를 몰고 빠르게 마우 호수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호기심이 들어 그 여성의 뒤를 따라 통일공원 입구 근처의 한 노상 카페에 도착했고, 멈춰서자 여성은 돌아와 형님은 신나는 걸 안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제가 고향에서 일을 구하러 온 친척을 찾고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카페에서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여성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핸들에 걸린 핸드백을 잡아당기며 천천히 카페로 들어가면서 얘기만 해도 선물 주셔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가 나무 그늘진 곳에 앉아 두 잔의 차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얼굴을 가린 마스크를 벗고 나니 이마에 주름이 보이면서 나이는 45에서 46세 정도로 추측되었지만 여전히 한때 아름다웠던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기 이름이 A라고 했지만 나이는 알려주지 않고 추측하라고 했습니다. H 말에 따르면 그녀는 몇 년 전부터 하노이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입인 지방의 농촌 출신으로 자라면서 불우한 가정 형편 탓에 여러 일자리를 찾아보았고 결국 한 남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빚을 갚기 위해 베트남 중국 국경 지역의 레스토랑과 가라오케에서 접대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욕정 많은 남자들에게 고통을 당한 끝에 H는 성매매로 얻은 돈을 모아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천식과 기타 전염성 질병을 진단받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 치료를 시도했지만 가족과 이웃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하노이로 다시 나왔고 오토바이를 사서 거리에서 고객을 찾아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발을 들였기에 어쩔 수 없어요. 게다가 병 치료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병은 전염 위험이 큰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발전. 치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리 성매매 여성들이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으며 손님이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않으면 항상 위험 요소가 됩니다. 라고 하노이 경찰서 형사국 부국장인 레후이 중령이 설명하며 현재 성매매 여성들의 활동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의 단속 강화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은신처가 줄어들면서 오토바이,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여 공공장소에서 고객을 유혹하는 방식으로 활동 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 유지팀 부팀장인 은구옌 티엔탐 중위는 한 성매매 여성이 체포되었을 때 갑자기 죽은 척했던 일화를 설명하며 이런 행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팀원들이 많이 경험했기에 만약 처리하는 팀의 직원이라는 걸 알면 그 누구도 속임수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위탐과 같은 베테랑 경찰들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지만 공공장소 성매매 문제와 공존해야 하는 지역, 특히 구 단위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기법들이 때로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공공 성매매 지역이 줄어들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동형 성매매 여성들의 수는 감소했지만 그들의 수법과 방법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파문구라오 거리, 파스투에르 공원, 판반동 길, 박고 언덕 등에 가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옷차림이 가벼운 여성을 보면 그 직업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공 성매매 여성들도 오토바이, 심지어 고가의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일부는 대여 차량을 사용, 스마트폰을 사용해 손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마트폰이 단순히 연락이나 고객 유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당국의 단속 소식을 서로에게 알리는 용도로도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대처하는 연극들 하노이뿐만 아니라 매춘 활동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궁금해합니다. 매춘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체포되지 않죠?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관공서로 데려가는 건 쉽지만 그들이 매춘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처벌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대체로 여성들이 경찰에 의해 잡혀서 조사를 받을 때 저는 매춘 여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춘을 하게 되면 그 여성은 신상과 거주지에 따라 교육 및 인격 회복 센터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의 기간은 최소 2년이고 병에 걸린 경우에는 4년이 지나야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경찰에 잡혀서 관공서에 데려갈 때마다 그녀들은 대부분 대처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 대처는 경찰이 사건을 기록하고 그 여성의 매춘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고전적이고 위험한 방법은 면도칼을 삼키는 것입니다. 주로 마약을 하면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녀들은 면도칼을 절반이나 4분의 1로 잘라서 종이에 싸놓고 경찰에 잡히면 이 면도칼을 삼키고 배가 아프다며 죽을 것처럼 위협합니다. 경찰은 긴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서 이 이물질을 처리하려 해야 하고 그동안만 경찰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여성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배우면서 많은 매춘 여성들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처하는데 때로는 면도칼 대신 은박지나 껌을 삼키기도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것은 마치 면도칼처럼 보입니다. 만약 관리자가 정신을 놓으면 그 여성은 결국 속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공연히 자주 사용되는 대처법은 피를 묻히거나 돼지 내장을 몸에 바르고 HIV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AIB에 감염된 여성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HIV에 감염된 사람은 결핵이나 심장마비 같은 다른 질병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마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때로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지만 경험이 풍부한 경찰이라면 이 방법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악습에서 벗어나기.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범죄 사진을 찍어 경찰과 협력하여 단속에 나섭니다. 하지만 매춘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춘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그 자체로는 큰 경고 효과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르후이 중령에 따르면 하노이의 거리에서 매춘하는 여성들의 주요 고객은 주로 하노이로 일자리를 구하러 온 농촌 지역의 임시 노동자들로 이들은 매춘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이동식으로 활동하며 매춘이 들키면 즉시 거래를 취소하기 때문입니다. 매춘 활동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사회 전반에 걸쳐 매춘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가정에 미치는 위험성과 피해를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성하는 것이 바로 매춘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는 길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